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제가 무당이 돼서 한 5년쯤 흘렀을 때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렇게 이제 소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 산소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솔잎이 잔디에 떨어지면 솔잎은 이 송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송진이 독해요. 굉장히 그 잔디 떼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때 증조할아버지 산소인데, 증조할아버지 산소에 이렇게 소나무가 울창한 소나무가 있어서 물론 산소를 만들 때는 적당히 여기를 다 베어내고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나무가 점점 더 커지니까 솔잎이 점점 많이 떨어져서 이 산소가 때가 전부 죽어가는 거예요. 때가 죽어가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통상에 밀레한다고 하죠. 밀레한다고 그래서 때를 다시 걷어내고 새로운 때를 입히는 거, 산소 때를 다시 입히는 밀레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삼형제예요. 저기 형이 있고, 제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아들이 삼형제고,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남매인데, 뭐 여자들은 어차피 시집을 갔으니까 참석을 안 했고, 이제 형하고 둘째 형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넷이서 하는 줄 알고 그냥 당연히 우리 증조할아버지니까 우리끼리 하는 줄 알고 당연히 현장에 갔죠. 현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사촌, 육촌, 팔촌 이런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인데 왜 사촌, 육촌들이 와서 이 떼하는 걸 도와주지? 그러면 나도 저 사촌, 육촌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 산소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서 또 도와줘야 되나? 나는 그렇게 하기 좀 귀찮은데, 내 할아버지 거 내가 하고 자기 할아버지 거 자기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렇다고 뭐 나는 그때 안 갈 거니까 도와주러 오지 말고 가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또 우리 형제 중에서는 막내니까 형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거기다 토를 달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고 일을 하고도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뒤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좀 복잡해도 족보를 잘 보세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형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삼촌, 이모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분들을 우리가 통상 삼촌이라고 해요. 삼촌.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통상 삼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의 형하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할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이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렇게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아버지 형은 나한테는 큰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동생은 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형은 아버지한테는 이제 이 삼촌이 되잖아요. 삼촌. 아버지한테는 삼촌이 되고,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의 형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분은 아버지하고는 사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촌. 이때 이 아드님을 낳고는 오촌 당숙이라고 부른다. 오촌 당숙.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동생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의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은 아버지하고는 이분은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 나하고는 오촌 당숙이 된단 말이에요. 오촌 당숙.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할아버지의 동생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고모가 있어. 고모가 있어. 그러면 이분은 당고모가 된단 말이에요. 당고모. 아버지의 형제 고모는 그냥 고모고, 할아버지의 동생의 따님이 되시는 이 고모는 나하고는 오촌 당고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의 형이 있죠. 형의 아들의 아들이 되면 이 할아버지, 큰할아버지의 손자잖아요. 그럼 큰할아버지의 손자는 나하고는 육촌지간이라고 부른다면 육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의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촌이고 나하고는 오촌이고, 할아버지의 큰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 큰아버지의 손자 되시는 요분은 나하고는 육촌이 된단 말이야. 육촌. 그럼 이제 증조할아버지의 형제가 있어. 증조할아버지 또 형제가 있어. 그 형제의 또 아들을 낳으면은 이 증조할아버지의 첫째 큰 형, 둘째 큰형, 이 형들이 있다고 치고 동생이 있다고 치면은 증조할아버지 형제부대 아들 되시는 분은 할아버지하고 이제 사촌이 되는 거고, 이 아들이 되면 아버지하고 육촌이 되는 거고, 이 손자 되는 부분은 나하고는 팔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면 이 팔촌 되시는 이 큰 증조할아버지, 작은 증조할아버지의 이 증손자 되시는 이분은, 증조할아버지는 같은 증조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나하고도. 그러니까 이 산소가 나한테 증조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이 육촌 되시는 분, 팔촌 되시는 분, 이분들은 다 자기 증조할아버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육촌 되는 이 양반도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 팔촌 되는 이분도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증조할아버지는 나한테만 증조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니까 이 손자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 여기 증손자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은 다시 이제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팔촌은 증조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와서 도와줄 수 있죠, 당연히. 이것처럼 거꾸로 나한테 아버지가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증조할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상 아버지의 형이나 아버지의 동생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한테 고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나를 낳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를 낳고 일찍 돌아가셔. 뭐 약을 먹고 죽었든 목을 매서 죽었든 전쟁통에 나가서 죽었든 깡패질하다가 칼 맞아 죽었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무당이 되면은 나에게 신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신으로. 그럼 신으로 오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젊어 죽고 굶어 죽고 미쳐 죽었다고 아버지를 내쫓을 거냐고요. 자, 그러면 그래 아버지까지는 내가 받아준다고 쳐.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래 오래 살으셨다고 쳐. 그래 할아버지는 나에게 오면 신으로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 대신은 삼촌이라고 불러도 주고 작은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은데, 통상 결혼을 하고 죽으시면 작은아버지가 부르고 결혼을 안 하시면 보통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동생 대신은 작은아버지, 작은삼촌이 만약에 약을 먹고 목을 매서 일찍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도를 못 닦고 공부를 못 했으니까 이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명패도 없으니까 허주다, 잡귀다, 잡신이다. 그러니까 쫓아보내고 용선 태워서 보내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한테 할아버지가 와 계시죠. 할아버지가 와 계시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우리 아버지만 아들이 아니고 이 삼촌도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삼촌은 약을 먹었다고 도를 못 닦았다고 공부를 못했다고 쫓아내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데 이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야 이 새끼야 네 애비는 받아주고 내 새끼는 쫓아내?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아버지의 형이 아니면 아버지의 고모가 젊어서 남자 문제로 고민하다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약 먹고 목매어서 죽었어. 그럼 이 고모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특히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아가리 털고 있는 멍게 새끼야 너는 이러면은 이 고모를 쫓아낸다는 얘기잖아. 이 동생을 쫓아내고
원숭이 너도 이거 쫓아낸다는 얘기잖아. 더군다나 이 문어 너 역시도 이거 쫓아낸다는 얘기잖아. 돌을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딸이야. 이 할아버지한테는 큰형도 동생도 아버지의 형도 아버지 동생도 아버지의 누나도 여동생도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는 다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내쫓아. 이런 후레 자식들이 어딨어. 너희들이 무당을 떨어서 너희들이 사람이냐고.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따위 짓. 그래서 원숭이 네 말만 따라 시주 할아버지를 받아. 원숭이 네 말만 따라 시주 할아버지 받으면은 시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 시주 할아버지가 32대니 28대니 그러면은 할아버지만 해도 28분이 오시겠네. 거기에다가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 오시면 시주 할아버지만 오신다 하더니 너는 시주 할머니는 안 오시고 이 시주 할머니라는 분하고 시주 할머니가 다르잖아. 시주 할머니가 시주 할머니냐? 원숭아 제발 좀 정신 차리자.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무도 네 영상 안 봐.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무속인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러분들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자손들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자손들이 4촌 5촌 7촌 8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 할아버지는 7촌 당숙이 되는 거, 이 할아버지는 9촌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여기는 8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족보상에서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내가 증조할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고조할아버지를 받아들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조할아버지 자손인데 내 자손이 누구라 그래도 왔다는데 고조할아버지가 쫓아내겠냐고. 증조할아버지가 쫓아내겠냐고. 다만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나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촌 오촌 할아버지의 사촌 오촌에서 나에게 6촌이 넘어가고 8촌이 넘어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잘 안 오더라. 내가 어떤 분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 양반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말고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는 거예요. 나하고의 어떠한 친밀도, 족보상의 가까움, 멀음 이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친밀도도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같은 팔촌이라도 나하고 이웃을 가까이 두고 열심히 왕래하고 잘 살았으면은 이런 분은 반드시 오세요. 나에게 칠촌 당숙 아저씨라고 해도 나하고 가까이 살았으면은 그래서 오촌 당숙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육촌 여러 사촌까지는 다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말에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있어. 사돈의 팔촌이란 말은 사돈 쪽하고 팔촌 쪽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돈 쪽 특히 아버지 할아버지의 외가 쪽으로는 나의 외가까지는 온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 외가가 되면은 이건 벌써 사돈의 팔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외가가 되면 벌써 사돈의 8촌이 아니라 사돈의 10촌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상 6촌까지는 수시로 자유롭게 오지만 8촌이 넘어갈 때는 나하고의 친밀도의 관계에 따라서 잘 안 오더라. 그렇지만 보통 4촌, 5촌까지는 정말로 아주 편하게 오세요. 그걸 가지고 약을 먹었대, 공부를 못했네, 도를 못 닦았네 이런 의미로 쫓아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삼촌이나 고모가 약을 먹고 일찍 죽고 미쳐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서 쫓아낸다고 하면은 그 삼촌이나 고모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고. 만약에 육촌이다 할아버지의 형제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난리통에 가서 죽든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로 6.25 과정에서 이북에 있다 오든지
아니면은 일본으로 건너가든지 중국이나 만주를 건너가서 소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형제분들, 아버지 부모의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6.25라는 걸 겪으면서 전쟁통에 난리통에 할아버지들은 6.25와 일제시대라는 것을 징용도 끌려가고, 그 6.25라는 그런 전쟁 와중에서 외국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혼혈인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가 혼혈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의 고모 이모가 혼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다 안 된다고 내쫓아 버리면 윗대 할아버지한테는, 내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요 딸이요, 중조 할아버지한테는 중손조요 고손조요 증손자가 중손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쫓아낸다면 이거는 무당이이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멍게야 문어야 원숭아, 우리 사람 되자. 사람.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 돼보자꾸나. 저 선풍기야 높은 할배 높은 대감만 찾으면은 그 높은 할배 높은 대감이 얕은 할배 얕은 대감을 쫓아내겠느냐. 그것도 다 내 새끼고 내 자손이고 내 뿌리고 내 핏줄인데 무당익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되자꾸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 되자고. 사람이. 왜? 무슨 이유로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안 된다고 쫓아내냐고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고요. 지금 무당판에 선생이라고 꼴값 떠는 이 연놈들아,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지금 그런 선생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쫓아내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 명패를 못 받았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리굿이나 가리굿 과정에서 명패를 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체험을 비춰보시라고요. 명패를 안 대고 할아버지를 울고 있고 하얀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오시는데 옆에서 명패가 뭐냐 족보가 뭐냐 해대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멘붕이 온단 말이야. 머리가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그냥 까맣게 죽어버려. 그럼 나는 그 나머지 시간을 고문만 나가다 끝나는 거야. 제발 대한민국에 이 쓰레기 같은 선생들이 없어져야지 돼요. 정신 좀 차리자고요. 감사합니다. 하늘만님 무석대입니다.